저 자리에 일단 앉을까요? 사실 감독님 고백 작품은 저희가 2010년에 부천영화제 상영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아쉽게도 감독님께서는 참석을 못 해주셨어요. 근데 5년 뒤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감독님께 첫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はい、告白の監督をしました中島哲也です。この場にこうやって、出席することができて、皆さんと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幸せです。さっき僕が入ってきた時に皆さんがわりかしふーっていう感じで僕を喜んで迎えてくれたんですが、僕の映画は大体日本ではものすごく嫌いだっていう人がたくさん多くて、なんでこんな映画を作ったんだとか、お前なんか監督やめちまえってわりかしこう罵声を浴びることの方が多いんで、なんかこう外国に来るとこんなに喜んでくれる人もいるんだっていう感じがとても不思議な気持ちもするし、とても嬉しい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이제 보신 고백이라는 작품의 감독을 맡은 나카시마 테츠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상당히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 영화를 정말 싫어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딴 영화를 만드느냐, 너 같은 놈은 뭐 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욕설도 많이 하시고, 들어오면 오히려 상당히 좀 이렇게 이런 좀 분위기가 많았는데, 외국에 오면 이렇게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상당히 제가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신기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예매를 하신 그 관객분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특별전이 사실 이렇게 매진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온라인 티켓 예매를 열자마자 고백은 제가 알기로는 15분 만에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관 다 이제 매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때 저희가 고백을 상영할 때도 사실 이제 부천시청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지금 약간 에어컨디셔너가 아무래도 이제 시청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시원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덥기는 한데요. 이제 감독님께 시청 분위기, 상영관 분위기랑, 그리고 저희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준비하느라 화면도 준비해봤으니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 준비는 특별전 5편에 대한 작품을 이제 하나씩 훑어보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사실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아마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질문을 아주 빨리 그리고 축약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불량공주 모모코라고 2004년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 한국에는 2005년에 사실 개봉이 됐지요. 불량공주 모모코라는 약간 신선한 이름으로 사실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량공주 모모코부터 시작해서 최근작 갈증까지 사실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죠. 저희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책상 위에 원작과 블루레이 등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원작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들을 주로 만드시는데, 원작의 어떤 점에 가장 끌리고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まず僕はここのところその映画をオリジナル脚本では作っていないんですよね。どれも原作あるんですが、なぜ僕がその原作ものの映画を作るのかっていうと、そうしないと映画が豪雨にならないから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僕脚本書くんですけど、どうもその脚本読ませてもどんな話になるのかほとんどの人が想像できないっていう感じで、映像にすると分かってもらえるんですけど、文章だとどうしてもこれはどういう映画になる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が分かりづらいみたいで、そういう場合にオリジナル脚本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もう多分誰もどんな映画になるか想像できなくて、それにお金を払うっていう人もいない。
そういった中でこう原作があるとですね、原作読んでこの話を映画にしますって言えばなんかみんな安心してお金を出してくれたりとか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切実な問題で、僕はオリジナル作品ではなく原作の映画を作るようにしています。 우선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오리지널 이제 작품이 제가 이제 만드는 작품들이 이제 그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들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영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원작이 있어야지 작품이 성사가 됩니다. 제작이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각본 작업을 이제 그 많이 해왔는데 제가 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읽어도 이게 과연 어떤 영화가 될지 어떤 얘기가 될지 상상들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이해들을 해주십니다만 그냥 글로 이제 그 문장으로 이렇게 그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영화가 될지 상당히 좀 알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각본보다는 이제 그 이러이러한 원작 작품이 이제 작품을 이제 그 영화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서야 다들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자금들을 대주시는 그런 상당히 좀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작품보다는 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지금까지 영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でどういう原作を選ぶ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言えば文学賞を取るようなわりかし高級なそういうとこの原作者たち悪いですけれども立派な小説ではないんですよね。僕原作に選ぶものはいわゆる風俗小説でその時代時代にわりかしものすごく小説好きっていう人たちじゃない一般の人たちが楽しんで読んでいる本っていうのを選んで、それはやっぱりその時代時代の空気のようなものを映画の中に取り入れてその原作に対して自分がどういう映像表現が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で自分の映画って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るからです。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원작들을 이제 제가 골라왔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가 골라왔던 작품들이 어떤 뭐 이렇게 대단한 문학상들을 수상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작품들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원작자들을 제가 뭐 비하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이제 그 상당히 뭐 아주 순 문학만을 이렇게 순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읽는 그런 이제 작품들을 고른다고 하기보다는 일반 분들께서 상당히 좀 선호해서 이렇게 골라서 읽으실 만한 그런 책들을 이제 그 원작으로 해서 이제 그 영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그 제 작품 속에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왔고요. 근데 이 원작을 내가 이제 그 영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과연 어떤 영화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지금까지 작품에 임해왔습니다. いいですか。この中で下妻物語っていう映画だけが自分で原作を選んだものではないですね。だから嫌われマツコから乾きまでは全部自分で見つけた小説で面白いと思ったのでそれを映画会社に持ち込んで、これ映画にしませんかっていう形ですが、下妻物語だけはそのプロデューサーの方にこういう小説があるんだけど興味あるって言われて読んですごく面白かったんで絶対やらせてくださいってお願いして映画を作った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원작으로서 제가 이제 고르지 않은 작품은 이 이제 불량공주 모모코라는 작품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혐오스러운 이제 마츠코의 일생에서 이제 그 갈증까지는 이제 제가 다 이제 그 원작을 제가 좋아해서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영화사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 이제 그 불량공주 모모코라는 작품은 그 프로듀서 분께서 이런 소설이 있는데 좀 한번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저한테 물어주셔서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읽고서 상당히 좀 재미를 느꼈고 아 이건 좀 꼭 영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작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불량공주 모모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혹시 이 자리 사실 이제 이게 12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 이 작품을 직접 다른 상영관에서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불량공주 모모코는 이제 한국에서 재밌는 제목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히트를 친 작품이죠. 그래서 그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죽겠다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인 캐릭터의 시발을 알리는 그 등장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독특한 두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僕も原作読んで面白いと思ったのは岡田恭子さんが演じた、桃子ですよね。桃子っていうのがその周りがどういう感じであろうと自分が信じた道を生きると。でそれによってこう周りから浮いたりとか阻害されても構わないっていう彼女の生き方っていうのが僕自身共感できたし、桃子っていう女の子はかっこいいなって思えたんで、この少女を主人公にした映画だったら、まあ、僕下津物語を撮った時にもうすでに45歳だったんで、ほとんどロリータファッションのことも知りませんでしたし、こんな女の子たちと自分の人生は全く関係ないなと思ってましたけど、その桃子っていうのの割と周りを気にせず自分の思った通りに生きると。でそれが周りにどんなに間違えていると言われても構わないっていう生き方には共感できたんで、そこを基本にして自分は撮影できるって思いましたね。でそれだけを信じて撮っていきました。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읽고서 상당히 재미를 느꼈던 캐릭터는 이제 그 후카다 교코 씨가 이제 연기를 한 이제 그 모모코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모코가 주변이 과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길을 가겠다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상당히 들뜨고 이제 소외가 되긴 해도 난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보고 이제 모모코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소녀를 이제 주인공으로 삼은 이제 그 작품을 만들기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그 촬영을 했을 때가 이미 제 나이가 이제 4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무슨 뭐 로리타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알 리가 없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그 여자 이런 소녀들이 이제 제 인생이랑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모코 이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이 인생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2005년에 국내에 개봉됐을 때도 상당히 그 도발적인 캐릭터인데 뭔가 그 해법이 안 나오는 등장인물들로 상당히 유명해졌죠. 근데 저는 이 시모츠마, 그러니까 그 원작은 시모츠마 이야기고 이제 국내에서 타이틀링은 불량공주 모모코로 했던 작품인데 원작을 읽었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의 어떤 감동적으로 읽히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영화는 이를테면 그 만화적인 어떤 장르적 구성과 함께 액션씬들을 보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구현하실 때 어떤 장르적 구성들에 집중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の当時の日本映画でその田舎に住む若者たちを描いた映画ってなんかこうわりかし地味で暗くて静かな映画が多か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田舎を舞台にしてもなんかこうものすごくこうバカみたい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とてもこうカラフルで明るい青春映画っていうものを作れ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自分で考えていたと思います。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영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골에 사는 이제 젊은이들을 그리는 이제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좀 그냥 소박하고 좀 어둡고 뭐 조용한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골을 무대로 삼아서 좀 바보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컬러풀하고 좀 그 명랑한 그런 좀 청춘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とにかく下妻っていう町を真夏に撮影したんですけどものすごく暑くてですね本当に日陰がなくて次々にスタッフが倒れていって最後残ってる人たちがほとんどいなくなるっていうものすごく過酷な現場でした。予算としてもあんまりなかったんで低予算映画でしたからそれでそのアニメーション入れたり相当派手なことをやりたいということでスタッフは本当に寝ずに西谷病になったりあと東京に戻っていったりバタバタ倒れながらなんとか撮り終えたっていう僕が今まで作った映画の中でも相当撮影がヘビーだった映画ですね。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그 촬영을 한 곳이 이제 시모츠마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상당히 한여름에 저희가 촬영을 해가지고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늘진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뭐 점점 쓰러져 가면서 이제 그 막판은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가혹한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예산으로 이제 촬영을 이제 저예산으로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집어넣고 저는 또 상당히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촬영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도쿄로 이제 뭐 돌아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당히 좀 헤비하게 촬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美術費とかがほとんどなかったんですよ。なのでその桃子の部屋のこういろんな飾りっていうのは多分美術部が夢の島っていう大きなそのゴミがたくさん置いてある場所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行って探してきたものでほとんど構成したんですよね。要は借りたり買ったりするお金もなかったので。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이제 미술비가 거의 이제 저희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모코의 이제 머리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술부가 그 유메노시마라고 해서 한국에 좀 난제도처럼 쓰레기도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주워온 곳으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컨대 저희가 정말 그 렌탈할 비용도 없었습니다. 예, 이 작품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구현해 내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사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롤리타 이렇게 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의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한 번 더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작 과정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ロリータファッションに関して僕が何かこう興味があるってことは全くないんですよ。ただそのテイオさんの映画でしたけれども、その映画にも登場するベイビーっていう会社が全部協賛してくれて、その衣装っていうのは全部貸し出してタダで貸し出してくれたんで、まあその服を岡田さんが着ることでちょっとゴージャスな感じもし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一度だけその劇場にこの映画を上映してる時に見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その会場中にロリータの格好をした女の人だけじゃなくて男の人なんかもいて、正直気持ち悪かったね。 제가 무슨 로리타 패션에 관심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예산이 이제 그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그 로리타 이제 그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 베이비라는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다 공짜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은 이제 그 후카다 교코시가 입어서 상당히 좀 럭셔리한 분위기도 좀 났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할 때 딱 한 번 보러 갔었는데. 상영관에 다 이렇게 그 로리타 패션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 앉아 계셨습니다. 여자분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좀 징그러웠습니다. ちょっと僕の方からみんなに聞きたいんですけど、その深田恭子さんの相手役やったその土屋アンナさんの不良っていうかヤンキーの女の子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が映画見て好きになった人っています？ 제가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후카다 교코의 이제 상대 역을 맡은, 그러니까 치치야 안나 씨가 연기를 한 그 불량 폭주죠? 뭐 양키 역할을 맡은 이 캐릭터를 좀 좋다, 좀 호감을 느끼신 분 이 중에 계신가요? 많은데요. 結構いるんで安心しました。というのは僕がその映画作る時に一番悩んだのはその、深田さんのキャラクターに関してははっきり僕も原作読んだ時点で分かったんでこう描けばいいっていうのは分かったけど、土屋さんのキャラクターを僕が理解して演出するのがすっごく難しかったんですよね。それは口が悪いし暴力的ではあるけどあまりにいいやつじゃないですか。ものすごくその心が優しいっていうか、深田恭子さんの演じる桃子のために常にこう桃子にとっていいような感じで横にいるっていうなんかものすごく天使のような唾吐いたり暴力的ではあるけども心根が天使のようであるっていう彼女のキャラクターを
どうしても僕はなんかちょっとこう人間として理解できなくてものすごく悩みながら演出してたっていう思い出を今思い出しました。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반응들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좀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고민을 했던 캐릭터가 그 이치고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카다 교코시가 연기를 한 이제 모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작을 읽었을 이제 그 시점에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연출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감이 왔었는데 이제 이 이치고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연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침도 뭐 이렇게 뱉고 이렇게 뭐 말도 거칠고 상당히 좀 행동도 이제 그 폭력적인데 엄청 착하잖아요. 그 마음도 따뜻하고 항상 이제 그 모모코를 위해서 이제 모모코가 잘 되도록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켜주는 그런 좀 천사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게 좀 저는 좀 이해를 하면서 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근데 마음은 천사고 이제 이런 캐릭터를 인간으로서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아마 다음 상영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좀 나가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시모츠마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바라키현 맞죠? 그 시모츠마엔 정말 그 로리타 복장을 하신 분들과 그 여자 조폭들이 이렇게 그 뭔가를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인지 좀 궁금했는데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ヤンキーと呼ばれる人たちは何人かいますね。でも撮影中にその深田さん以外でロリータファッションを着た人には出会いませんでしたね。まあ、だからもうそのぐらい珍しい存在だったんでしょうけど。 그 양키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제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그 로리타 패션을 하신 분은 이제 그 후카다 교코시 이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귀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그 한국에는 정말 그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님 팬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님의 작품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은. 근데 또 이게 다 사랑하면서도 어느 작품을 넌 뭘 더 좋아해?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독님이 아닐까.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팬분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실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은 사실 이제 일생을 사랑받기 위해 살아왔으나 결국은 버림받는 여자 마츠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츠코의 사실 욕망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그녀의 사랑에 집중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녀의 욕망과 사랑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연결 지점은 어디였는지 좀 한번 서두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愛も欲望も両方あると思いますよね。つまりそのマツコっていう女の人の中に善なるものとあと邪悪なるものと両方あると思いますから。でその愛の部分に共感するお客さんがいるのか、その欲望の部分にその気持ちが欲望の部分をこうたくさん受け取るお客さんがいるかもうお客さんの勝手だと思うんで、僕個人はなんかどっちかを中心に描こうとしてはいないですね。マツコの悪いところもいいところも全部ごちゃ混ぜて表現して、あとはもうお客さんが判断すればいいっていうふうに作ってますから。 양쪽 사랑과 이제 욕망 양쪽을 다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츠코라는 이제 이 캐릭터 안에 이제 선과 그리고 사악한 부분 양쪽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갈구하는 이 사랑에 이제 더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욕망 쪽에 더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판단은 이제 관객분들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맞든 이제 뭐에 더 이렇게 중심을 해서 이제 뭐에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리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이 그녀의 이제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것을 다 섞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이 개봉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는 그 어떤 집중력과 함께 그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마츠코의 어떤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마츠코의 캐릭터,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츠코의 캐릭터가 동시에 영화에서 구현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사실은 희비극을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캐릭터와 서사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まずその当時ですけど、その日本映画でこういうキャラクターの主人公を描く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難しい時代だったんですよね。かつての昭和の頃の日本にはそのものすごい不幸なことに出会って男に捨てられたりとか殺人を犯したりしながらも波乱に富んだ人生を送る女性の話なんていうのは古い映画では何本かあったんですけど、今日本でこういう割と暗い目に遭うというかひどい目に遭う女性の人生を描くっていうのはすごく難しくなっていって、でそういうことに対する抵抗感が僕の中にありましたね。やっぱりこういう女性もきちんと描いて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にしていかないと、なんか映画自体がね似たような映画ばっかりに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から。でそのためにどうするか、それはだからやっぱりリアルに描こうとすればそれにお金を出す会社なんていないので思いつきでミュージカルにしますって言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みんなこう初めてミュージカルですかってミュージカルっていう時に僕の中で名作のミュージカルって言われるものは結構話は暗いっていう、だからサウンド・オブ・ミュージックにしてもシカゴにしてもあれをリアルに話でドラマで見せられたとしたら相当重くて暗い話なんですよね。そこに音楽を載せるっていうことでミュージカルっていうのは成立していると思いましたから、嫌われマツコっていうのをミュージカルでやるっていうことでなんかミュージカル映画としての王道を作るっていう意味もありますし、その暗い話を歌で表現していくって意味でね、プラスこういう不幸にばっかり遭うような、しかもものすごく悲惨な死に方をする女性っていうのを主人公にした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もできるような気がして、これはトライした方がいいなと思って実際作ってみると大変でしたけど頑張って作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 그래서 이제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가 이제 그 일본 영화계에서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쇼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1900 이제 한 50년쯤 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상당히 좀 뭐 불행한 일을 겪고 뭐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여성을 주인공으로 이제 그런 여성의 이제 인생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몇 편 있긴 했었는데, 그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극적인 그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인생을 그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그 심리적인 좀 거부감이라고 할까,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인생도 한번 좀 제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좀 엔터테인먼트 물을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비슷비슷한 영화만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 자금을 대겠다는 영화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좀 즉흥적으로 이거 좀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다 뮤지컬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이제 그 뮤지컬 장르의 이제 명작 이제 그 작품은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이제 시카고라든지 그 스토리 예상으로는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제 그 리얼한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작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이 작품도 뮤지컬의 좀 왕도를 걷는 그런 좀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얘기도 한번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좀 이렇게 제대로 작품으로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겪고 이제 그 남자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상당히 비참한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여성 주인공을 한번 좀 이렇게 그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는 그 어떤 장르적인 조합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컷도 빠른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뭐 이를테면 정말 많은 컷들이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나왔는지 조금 갑자기 궁금해진데요. 예.
実際にその歌ったり踊ったりする時っていうのは撮影の前にもう音楽は作ってしまうわけですよね。現場で中谷さんに歌っ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だから事前に音楽中谷さんの歌う音楽っていうのを作ってそれを撮影するっていう。だからその撮影の前のもう半年ぐらい、撮影する半年ぐらい前から準備が始まるんですよね。その音楽作りから始まるので。ただその音楽は作ってあるので、それを中谷さんに歌ってもらって、あとはそれに合わせて編集をリズミカルにしていけばいい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やり方になりますよね。だからそれが面白いの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で言うと、要はミュージカルって歌を事前に作ってそれに合わせて撮影していくので計画しやすいっていう分撮影現場で違うことを思いついて全然違うことをやるっていうことはできづらい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編集大変だったっておっしゃってくれたのは嬉しいですけど、そんな編集これ大変じゃないんですよね。つまりほとんど台本で事前にきちっとディテールも含めて決めておかないとこういう映画は作れないので、ただなので破綻もせず最終的に映画は作り終えましたけれども、きちっと計画した通りに映画が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そのなんか虚しさも、それは映画作り終わった時ですけれど僕は感じましたね。やっぱりその撮影現場で何かが発見されて、そこからストーリーとかがどんどん変わっていったりする面白さっていうのが映画作りの面白さだと思うんで、だから面白いトライではあったけど、ある種の寂しさも感じたし、ミュージカルっていうジャンルを多分今後僕が作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だろうなって気もしてますね。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뮤지컬 좀 형식을 띠는 작품을 만들게 될 때에는 그 촬영하기 전에 이제 노래라고 할까요? 음악을 먼저 이렇게 좀 제작을 해둡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이것을 나가타니 미키 씨가 이제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음악 작업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제 그 촬영을 하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촬영하기 한 반년 전쯤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음악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가타니 씨의 이제 노래하는 것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뮤지컬이라는 이제 그 작품 이제 이런 이제 그 형식을 띠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을 한 대로 찍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대체로 이제 그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뭐 새로운 이제 생각이 난다든지 영감이 나서 시도를 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편집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좀 기뻤는데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그 각본의 디테일까지 다 정해놓고선 계획대로 이제 정해진 대로 이제 그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작품이 뭐 파탄나지 않고 이제 계획대로 잘 이렇게 그 완성이 됐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작품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상당히 좀 허무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뭐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스토리가 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또 이제 그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느끼지를 못했고, 그 작품 하면서 좀 쓸쓸한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 제가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띈 작품은 아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야말로 정말 마치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마치코 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중에 저는 하나가 마치코가 이렇게 머리 자르는 장면,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동생의 머리를 자르려고 한 꿈속에서 이런 장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그 반위인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인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위인전인 거죠. 그래서 실패한 자가 기술하는 실패한 삶,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자, 비주류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반위인전에 가까운 형태를 띈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위인전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결국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他の映画もそうですけど、
映画を作るときにその自分のメッセージを何かこうお客さんに伝えようっていう思いはないんですね。お客さんが自分自身で何かをこの映画を通して感じてくれるっていう、そのための材料に映画はなればいいと思ってるんで、これで僕は世界平和を願いましたとかそういうようななんかはっきりしたメッセージを映画の中で描こうと思ったことは一回もないですね。だからこの映画に関してもそのマツコの人生っていうものを丸ごとこうバーッとあるこう怒涛のようにね、ものすごい速いテンポで表現してバッてそれを見たお客さんたちが一体どう思うのかっていうことで、まあ丸投げしてるって言えば丸投げなんですけど、自分から何かこういう感じっていうのはないですね。ただだからマツコって相当ひどい人生ですけれども、で終わり方も相当悲しいですけれども、だからといってマツコが幸せか不幸せかっていうことは見る人によって違う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がしてます。マツコの人生が不幸で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はっきりこう断言することは誰にも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뭐 이런 메시지를 뭐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제 제 작품을 통해서 뭐 이 작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느끼는 그런 좀 재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지,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작품을 뭐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평화를 뭐 영원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 마츠코의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이제 보실지 느끼실지는 그냥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던져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츠코가 상당히 좀 그 뭐 불행한 인생, 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제 인생이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 이것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들 이렇게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제 이 마츠코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희망을 품게 되는,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통역가 분도 지금 정말 계속해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울으셨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마지막 아까도 제가 꼽은 장면, 그 약간 동생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장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잖아요, 사실 마츠코. 그런 부분들이 좀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건 불행과 희망 뭐 이런 행복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嬉しいです。 예, 기쁘네요. でも映画見てすっごくいい瞬間っていうのは、例えば劇場にいる全員が泣いてるとかじゃなくて、半分の人は泣いてるんだけどこっちが半分の人はゲラゲラ笑ってるみたいな状況になるっていうのが、僕はなんか映画を作ってそれがお客さんにそういう風にリアクションされたらとても理想ですね。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극장에서 앉아있는 관객 전원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막 울면서 보고 절반은 막 이제 깔깔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보는 상황이,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 반응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반은 울어주십시오. だからマツコの人生を見てかわいそうだなって言って泣く人もいれば、愚かだなって言ってゲラゲラ笑う人もいれば、本当に全ての人生の判断を間違っているような人ですから、なんかそれに対して怒りを感じるような人もいる。でも見終わった後に今の映画どうだったってみんながこう喋り合った時に、それぞれが意見が違う。で逆に意見が違うことでその人がどういう人なのか分か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例えばマツコの人生をどう思ったかっていう答えがそれぞれ違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特に女性なんかであれば。でそれによってその人たちの個性が分かってくるっていう、
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なんか映画の楽しみ方のような気がするし、映画を見終わった後にみんながその飯食ったり酒飲んだりしながらペラペラ喋り合うことの利点のような気がしますね。だから映画を語りながら語り合いながらそれぞれのその映画を見た人間たちのことを知るためにその材料として映画があるんだって僕は思います。 그 마츠코의 이제 삶을 보면서 아,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인생이 이렇게 인생을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렇게 보면서 뭐 깔깔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무슨 인생의 선택을 저렇게 다 이렇게 좀 막장으로 잘못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중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작품 다 본 후에 몇몇이 모여서 저 영화 어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 제각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아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다 본 후에 의견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또 이제 개성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좀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본 후에 이렇게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이 영화가 또 존재하지 않은가 또 이것이 또 이렇게 그 영화를 좀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고백컨대 절대 동정은 아니었고요. 저도 그때 버림받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45분 정도 지났는데 토요카 선생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느라 좀 더우신 것 같아요. 물을 좀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먼저 클립부터 볼까요? 파코. 파코는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전체 관람 작품입니다. 예, 아마 이 파코란 작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퇴소하게 됩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失礼じゃないですか。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신뢰가 된 거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파코와 마법동화책으로 사실 국내에 유일하게 개봉을 안 한 작품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그래도 찾아보신 분들이 꽤 계신다는 것,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파코와 마법동화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의 조합이랄지 혹은 뭐 미장센의 그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구현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천연색 괴짜천국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미장센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제작 기간, 뭐 기획 부분 이런 부분 다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キラルマツコの映画終わった時に本当に疲れちゃったんですよね。もう撮影も大変だったし、暑い中夏の撮影でしたけどいろんな場所にロケに行ってもうとにかく体力的に疲れたんで次の映画はずっとスタジオの中で撮れる映画にしようっていうのを一番最初に決めたんですね。で舞台劇の映画化であればいろんなセットとかいろんなロケに行かないでスタジオの中でクーラーの効いたところで楽に撮影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ちょうど舞台劇でこの原作のものを読んでいて話も面白いなと思ったんでこの映画を作ることに決めました。 우선 이 작품을 이제 왜 제가 이제 만들게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 딱 끝났을 때 엄청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에 이제 그 더운 곳에서 이제 그 로케이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전체를 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는 작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극을 이제 그 영화를 한다면은 다 이렇게 세트가 다 이렇게 이제 정비가 된 곳에서 이제 로케도 안 나가고 에어컨이 이렇게 잘 틀어져 있는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이제 시원한 그런 스튜디오에서 편히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극으로서 이제 그 원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あと後半やっぱりコンピューターグラフィックスでカエルですとか
あといろんなお化けがたくさん出てくるんですよね。ストーリーとしては彼らがそのパコっていう女の子のためにお芝居をしてあげて、そのお芝居の登場人物が CG キャラクターとして出てくると。でその CG キャラクターと実写とのカットバックっていう形で、それが後半の見せ場のよう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かわいいカエルのキャラクターとかですね、アメンボとかなんか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を作ると、なんかジブリみたいにお金がたくさん入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でも結果的にはキャラクターがキャラクターグズ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ああいうことで人儲けするのも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相当キャラクターに関しては気合を入れて可愛く作った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ど、全く世の中でそのキャラクターが広がっていったりとかヒットするってことはなかったですね。それは悲しかった。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그 CG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뭐 개구리라든지 여러 이제 그 좀 괴물스러운 그런 이제 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스토리로서는 이제 그 파코라는 이제 소녀를 위해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CG 그리고 이제 실사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캐도프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가장 좀 볼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귀여운 이제 그 뭐 개구리도 등장을 하고 등등해서 여러 이제 그 생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키면은 스튜디오 지브리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실은.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좀 터트려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서 캐릭터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그 신경을 많이 썼고 귀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이 캐릭터들이 좀 그 한 방울 터트리지 못했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저 세트장이나 저 곳이 아직 남아있다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뭔가 이렇게 괴짜 천국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뭔가 저곳에서는 뭔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그 천국으로 보였던 곳이었고요.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그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우들의 명연이었는데, 사실 영화가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이를테면 보신 분들 중에 저 배우가 저 배우였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저 뒤에 그 야쿠쇼코지도 알아보기가 좀 사실 힘들지만 그 옆에 계신 분 츠마부키 사토시예요. 사실은 정말 그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났고 그 연기도 너무 뛰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연기 디렉션에 집중하셨는지, 그리고 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これだけだからフルメイクしてしまうと、その細かい表情とかなんとかで感情を伝えていくことはすごく難しいんですよね。だからほとんどその目だけで感情を表現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他のことによってなんか気持ちを表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時のこの、全員本当に上手な俳優さんたちでしたけど、その人たちのお芝居の仕方っていうのがすごく見てて面白かったですね。特に主人公のその大貫を演じた役所さんはもう表に出ている目以外は全部紛争して顔を動かせないようになってましたから、それでもなんかいわゆるいろんな感情を表現するためにどれほどその目のお芝居っていうのが大事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僕も現場で見せられて驚いたし、やっぱり上手な俳優さんっていうのはそのいろんなところを隠されてメイクされてもちゃんと人としての感情を表現してくれるんだなっていう感じで、新しい体験で僕自身も演出してて面白かったですね。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 풀 메이크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 분장을 한 상황에서는 이게 아주 미묘한 좀 그 표정이라든지 그 감정의 변화를 좀 그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만으로 이제 감정을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눈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으로는
상황은 이제 감정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워낙 이제 연기들을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연기 표현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그 흥미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누키라는 이제 그 주인공을 맡은 이제 그 야쿠쇼코지라는 배우는 정말 눈 말고는 이제 그 다 분장으로 얼굴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에다가 눈 말고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걸 눈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눈만으로도 여러 감정이 표현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상당히 좀 그것도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고 연출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どうしてもその反省点としては国村淳さんの女装姿がちっとも綺麗に見えなかったっていうメイクすればするほど不気味になっていったっていうことと、妻夫木さんはちょっとやりすぎましたね。これ本当に映画見た人がほとんど妻夫木さんって気づかなかったんで、こんなに汚くすることはなかったなと後で反省しました。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반성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쿠니무라 준이라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에서 이제 여장을 하고 나오는데 전혀 예쁘지를 않죠. 그래서 그 메이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좀 그 징그럽고 좀 음습한 그런 좀 느낌이 났고, 스마부키 사토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해도 제가 너무했다 싶네요. 그래서 보신 분들께서 스마부키인지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정도로는 안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덕지덕지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지금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쿠니무라 준 요즘은 한국에서는 외지인으로 통하는 그분이 이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봤는데 너무 어여쁘게 나오셔가지고 사실 이 영화 역시 이제 계속해서 감독님께서 집중해 오신 어떤 캐릭터에 대한 집요함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려지고 약간 실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병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여태껏 주목해온 주인공들의 총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람가라는 거.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어떤 불행한 사람들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동심의 철학이 있으신지 약간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드려보고 싶어요. 예. それは単純に僕は好き嫌いの問題だけだと思いますよね。その人生がうまくいっている人よりもいろんなことがうまくいってないっていう人たちの方が自分自身にシンパシーがあるし描きやすいから、なるべくそういう人たちが出てくる、あるいはその性格的にも欠点の多い人たち、そういう人たちを描きたくなるのはもう単純に僕の癖だ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意味ではこれもこうやって見ると普通のファンタジーっぽく見えますけれども、ここに入院している患者たちは本当にもう人生の中でひどい目に遭ってる人たちなんで、自分では演出しててもとてもキャラクターを愛しながら演出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した。 예,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제 기호랑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좀 그 심퍼시라는 것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좀 제가 표현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결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싶어 하고 또 이게 제가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좀 그 판타지처럼 보입니다만 입원하는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살아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연출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들에게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이렇게 좀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오늘의 작품이었던 고백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개봉 후에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 공개 후에 팬덤이 생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감독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백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혐오스러운 맛집고 뭐 불량 공주 모모코 이런 작품에서 보여줬던 어떤 화려함 그런 것들하고는 좀 정반대로 약간 절제된 모노톤의 그 스릴러였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들이 어떤 장르적인 조합을 통해서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이 작품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한 모노톤의 절제된 스릴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まずそのガラッとその前の3作と作風が変わったのは多分僕はものすごく秋っぽい性格で同じことを何回もやるのが嫌だからだと思います。 우선 이제 제가 전작 이제 새 작품이랑 이제 그 작품의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은 뭐 단순히 이제 제가 좀 실증을 잘 내는 이제 성격이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多分その時の感情でその派手派手なカラフルな絵の映画を作りたいって全く思ってな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뭐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제가 어떤 뭐 청소년생의 이제 작품을 만들 그런 이제 감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やっぱりその自分の作風とかをこう一定にさせて貫いていくっていうよりは映画にどんなスタイルが必要かっていうことに応じて自分のスタイルをどんどん変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の方が僕は映画の作り方としては自分にはこう気分が合うっていう。やっぱりこれも告白っていう映画に登場するこの松坂子さん演じた先生はじめいろんな生徒たちの割と気持ちの歪みですよね。そういうものに僕はとてもこう興味を抱いてこの題材を映画にしたいと思って。でその題材を描いていくのにつまりここに登場する人間たちをどう描く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あんまり色のないモノトーンの世界観っていうのがいいなと思ってこういうスタイルに変えたってことですね。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품의 이제 스타일을 뭐 일정한 그 스타일을 이제 뭐 관철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작품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스타일이 필요하다. 이제 뭐 맞겠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 작품 스타일을 이제 바꿔가는 것이 이제 저에게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모리구치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저는 그 심리적인 좀 그 삐뚤어진 그런 심리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로 이제 그 영화를 만든다면은 또 이제 등장인물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색깔들을 다 이제 그 배제 색채를 이제 그 배제한 그런 이제 좀 모노톤의 이제 세계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ただじゃあこの映画が今まではつまりリアルではない映像っていうのを描いてきたことに対してこの映画がリアルかっていうと実はそうではなくてこの「告白」っていう映画で僕が作った映像っていうのも現実的な映像とは相当違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この映画もパコと魔法の絵本とか嫌われまつくことと同じくらい全体を通してるのは嘘くさい絵だと思うんですよ。つまり現実を現実通り撮ってるっていうことは全くないのでそのやり方が真逆で要は嫌われマツコや、パコと魔法の絵本の時はとにかく色を多くで物もたくさん置くっていうやり方をしてましたけどもこっちはまず色を少なくモノトーンのものしかフレームの中には入れないで、なおかつフレームの中になるべく物を置かないだから実際には自然に皆さん見てくださっ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この告白に出てくるような教室っていうのは日本にはないですね。あんなに物がない教室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あそこには教室っていうことを表現するための最低限のものしか置いてないんですが実際の教室っていうのはもっとガチャガチャいろんな掲示物があったりとか生徒のカバンだとかいろんな私物が置いてあったりとかもうちょっとごちゃごちゃしてるもんなんでそういう意味ではこれもある種のファンタジー的な要はリアルとは違う絵の作り方をして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ね。 다만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뭐 전혀 리얼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그린 데에 비해 이 작품은 리얼한 모습을 그렸나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현실적인 영상이랑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에 만든 이제 그 파코와 이제 그 마법의 동화책이라든지 이제 그 혐오스러운 이제 그 마츠코의 이제 그 일생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 상당히 이제 뭐 리얼한 이제 뭐 꾸민 듯한 그런 이제 그림인데 비해 이 작품 뭐 현실을 그렸는가 하면 그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방식이라고 할까 이제 스타일이 뭐 전혀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뭐 마츠코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상이랑 이제 그 뭐 파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실제보다 많이 집어넣는 이제 방식이었다면은 반대로 이제 이 고백이라는 작품은 색깔을 좀 철저하게 이제 좀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 모노톤 이제 프레임 안에 모노톤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도 사물들도 거의 이제 놓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백이라는 작품을 이제 이 마스터 클래스 진행하기 전에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교실이 일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실은 그러니까 교실을 보시면 이제 정말 교실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만 갖다 놨거든요. 이 작품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 교실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게시물들도 잔뜩 있고 학생들 이제 개인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뒤섞여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리얼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적인 그런 작품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작품에서 상당히 개성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던 그 장면들이 첫 시퀀스 30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전체 러닝 타임은 106분인데요. 딸을 잃은 여교사 모리구치 유코의 그 고백의 시간 30분. 그 30분이 이제 그 표현된 장면들을 보면 비가 오고 개인은 그 시간 동안에 그녀가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계획하셨는지 상당히 힘있게 다뤄진 부분이었고요. 예, 궁금합니다. 一番最初の教室で松たか子さん演じる森口さんが淡々と喋ってすごいことを告白するっていうシーンを撮りたいがためにこの映画を作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を本当に普通だったらいろいろカメラが外に出たりとか教室以外のものを描きつつ進行していくってことをやるんだったら簡単なんですが、ほとんどカメラが教室にいたまんまでそこでずっとただ松さんが喋っていくっていうのをどういうふうに映画として面白く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トライしてみたいっていうことでだから冒頭の松さんがずっと告白する最初の30分を相当緊張して気合を入れて撮影しましたね。だから松さん自体の声っていうのは一番最初の喋り始めから最後までほとんど変わらないんですよね。ただ一番最初はクラスの全員がざわざわしてて松さんの声を聞いて先生の声を聞いていないですね。故に彼女の声が全く映画の方ではあんまり聞こえてこないんだけど、だんだんその告白が実はすごく恐ろしいことを喋ってるんだってことが分かってきて教室のムードが変わって騒ぐ人間がだんだんいなくなってで同じトーンで喋っている教師の声がどれだけ一番最後にはその声だけしかその教室には響いていなくて全員が聞き耳を立ててその言葉を聞い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が多分この映画作りの醍醐味だったと思うし自分としてもトライだなと思ったところですね。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 모리구치라는 선생이 이제 그 담담하게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씬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씬을 찍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뭐 작품이라면은 이제 그 뭐 카메라가 잠깐 뭐 바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실 이외의 부분을 뭐 찍고 뭐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든다면은 뭐 쉽게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카메라가 이제 교실 안에 계속 있고 마츠 타카코가 이제 그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영화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 어떻게 한다면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30분 동안 그 상당히 이제 30분을 찍는데 저는 상당히 좀 그 긴장을 했고 제가 상당히 기압을 많이 넣고서 이제 촬영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츠 타카코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목소리의 톤이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꺼냈을 때 반 이제 학생들이 전원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선생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을 계속 듣다 보면은 실제로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 교실의 이제 분위기가 아주 그냥 크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싹 가라앉으면서 조용해지고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여인의 목소리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제 그 숨죽여서 이렇게 그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찍었고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좀 저로서는 큰 시도였습니다. 네,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첫 시퀀스 30분. 사실 이제 106분이면 3분의 1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역사에 남을 그 전설적인 씬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몇 번을 봐도 저 씬은 정말 걸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사실 이제 감독님 작품들 보다 보면 뭐 이를테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는 비가 나오고 마츠코가 싫어하는 비 그리고 이제 고백에서도 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갈증에서 눈이 나오고요. 아 파코에서는 뭐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장치들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메타포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컷을 위한 장치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いや自然のそういう雨だとか風だとかそういうもの雪とかが単純に好きだからですよね。そういうのを絵の中に入れていくのがあといろんな人から言われますけど空とか雲とかを入れるっていうのも好きですよね。だからなんか風景とかそういう自然現象が語ってくれるものっていうのはなんか映画の表現としてはすごくこういいものだっていう気がするんで僕も対応させるようにしてます。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의 이제 뭐 비라든지 바람, 눈을 그냥 단순히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다가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좀 그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뭐 하늘이라든지 구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상 속에 이렇게 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풍경이나 그리고 자연 현상들이 이제 말해주는 것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백은 결국 이제 그 감독님의 정말 에너지가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텐션을 유지하는데 정말 뛰어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다. 색깔을 달리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볼 때 철저하게 관객과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를테면 그 상당히 비현실적인 구성이랄까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관객들이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리두기를 하는 작품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마지막에 가면 딱 어떻게 보면 몰입되는 순간이 와요. 그 이를테면 유코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응징을 할 때 결국 자기한테 겨누는 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윤리적 아이러니가 스타일과 동일시되는 순간인데 끝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この映画を作る前後から思っていたことだけど人が喋ってることはどのくらい正直な言葉なの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映画の中で人はいろんなことを喋りますけどそれがこう真実なのか半分ぐらいは嘘なのかあるいはまるで嘘なのかっていう要は言葉っていうのがどのくらいその人を正しく表現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やっぱりすごく興味があってでこの告白の中ではもうほとんど誰も本当に正直に自分の心の言葉を喋っていない全ての言葉に嘘があるでそれをお客さんがどういうふうに受け取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いつも考えながら撮っ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ね。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전이나 그 후에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얼마만큼 솔직한가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도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절반은 진실을 얘기하고 절반은 거짓을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전부 다가 거짓말인지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을 과연 제대로 표현을 하는 이제 도구인가 이 부분에 이런 점에 상당히 좀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있어서 이제 고백에 등장하는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말이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작품을 보면서 관객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실까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人間が自分の心の真実をちゃんと言葉にするっていうのは実はものすごく難しいことなんだ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だから、この映画にはモノローグとか少年や少年 B のモノローグなんかも出てきて、モノローグだと自分の心の声を正直に言ってるようになんとなく感じたりしますけれども、実はモノローグだって自分に都合のいいようにしか喋ってない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本当にもうこの映画の中に真実の声は一つもないっていうぐらいこうみんなが自分に都合のいいことを喋ってる。だから映画の見方でも一体どの言葉が嘘でどの言葉が本当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つつ見てくれると見る人によって全然この映画も受け取り方違ってくると思いますね。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그 과연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전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소년의 이제 독백이 나오는데 독백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목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대로 듣다 보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제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 진실된 목소리는 진실된 자기의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다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다 이렇게 꺼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말은 이게 이제 진실이고 어떤 말은 이제 거짓인지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영화가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원작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각본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오늘 이제 그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그 3년간의 시간을 두고 만드신 작품이죠. 갈증. 갈증은 사실 감독님 작품의 어떤 캐릭터, 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총집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감독님께서 계속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그 표현해 오신 플래시백, 뭐 교차 편집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면서도 상당히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의 실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구성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乾きって映画を作ったのはやっぱりその構造の面白さですかね。3年前のエピソードとして僕っていう少年が出てきてで現実的にはそのかな子っていう女の子の父親役所広司さんが出てきてその2人が次元は3年前と現実で次元は違うんですけど両方ともそのかな子っていう女の子を追いかけていくそのかな子へ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仕方が、世代の差もあるしキャラクターの差もあるけど少年と役所さんで全然違うわけですよね。少年はなんかオタク的というか妄想的に勝手に自分のかな子像を作っていって実際のかな子とはなんか触れようとしないなんか自分の中で頭の中でどんどんかな子を作り上げていくみたいなアプローチの仕方ですよね。近づけてないんですけどで全く逆で役所さんはそのかな子っていう女の子に対して、娘ですけども実に暴力的に殴ったり叩いたり押さえつけようとしたり汚い言葉を吐いてみたりとかそういうようなやり方でそれでもなんとなく近づけていこうとする。でその両極端のなんかかな子へのアプローチの仕方をして結局2人とも全くかな子のことを理解もできないしかな子に近づけもしないっていうこの構造がとてもその
悲劇的でもあるし喜劇的でもあると思って、こういう映画を一本作ってみよう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のが最初のきっかけですね。作ろうと思って。 우선 이 갈증이라는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 구조에 상당히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의 에피소드로서 이제 나라는 이제 여기서 나라는 이제 소년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가나코의 이제 아버지인 이제 야쿠쇼코지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 이제 가나코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3년 전이랑 지금 현재라는 이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만 양쪽 다 이제 카나코라는 이제 소녀를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카나코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이제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는 이 소년이랑 이제 아버지가 뭐 세대도 다르고 이제 캐릭터도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타쿠적이라고 할까요? 좀 카나코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망상을 부풀려 가면서 이제 카나코에게 다가가려고는 하진 않고 머릿속에서 이제 카나코 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제 캐릭터이고, 반면에 이제 야쿠쇼코지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 이제 카나코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력적이죠. 그래서 카나코를 뭐 때린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도 이제 카나코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상당히 좀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카나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다가가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 비극적인 이제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희극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증을 얘기하면서 총집과도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갈증에 나온 배우분들이 잘 보시면 아까 파코 전체관람가 파코 작품에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 이 작품에 나오세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캐릭터의 변주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마츠코 그리고 모리구치 유코한테 보냈던 어떤 동정과 연민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감정들에 대한 이입이 이 영화에서는 여지없이 붕괴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카나코와 아버지 아키카주한테 저희가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폭력의 극단성으로 이 영화를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강도님께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던진 폭력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感情移入をキャラクターに対してでき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どうかも今僕には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つまりどこかちょっと自分に似てるっていう部分がない限り映画に出てくるキャラクターっていうのは愛されようがないのかっていうか存在しようがない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含めて、なんか全然どこにもいいとこないじゃんこの人間っていうような人たちもどっかに絶対ものすごくピュアなものはあるんですよね。でピュアなものが心にあるがゆえにものすごく嫌なことをしたりするし暴力的になったりもするっていうことを僕は信じたいので、なんかどっかちょっといいところを安易な形で出てくる登場人物に作って、それでなんとなく映画を仕上げていくっていう方向にはあまりなりたくないっていう。だからこの映画相当嫌いだっていう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したけど、だから僕が今まで作った映画の中では相当もうなんでこんな映画作ったんだっていうような人の意見もたくさん聞きましたけど、それでも僕は映画っていうのはそれでいいんだっていう気もしてるんですね。つまり人格と似ていてはっきり人にどういうふうに思われるのかっていう個性を持っていれば映画は映画としてちゃんと輝きを持っていられるんだって。だから全員が好きとか全員が泣いたとかいう映画に比べて好きだっていう人もいればものすごく嫌いだ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る映画の方が僕は豊かな映画だっていう気がするし、一人一人のキャラクターで言えばさっきの藤島っていう役所広司さんが演じた人に
全く共感できる部分がなかったって言われればそれは残念でしたと。でもああならざるを得ない男って何なんだろうって思ってみたりするとまたなんか人間の捉え方もまたちょっと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ね。なぜあの人はあんな風にしか生きられなかったんだろうって考えてみたりするとまたちょっと見え方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もしますけどね。ちょっと長くなりました。 예, 그래서 그 감정 꼭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그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못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좀 그 부분도 그 아리까리하다 말까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어딘가 나와 이제 그 비슷한 구석이 없는 한 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또 뭐 캐릭터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은 뭐 좋은 구석이 어디 한 구석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어딘가에는 순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좀 거친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저는 좀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캐릭터를 그냥 상당히 좀 그 아니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형태로 그렇게 뭐 등장인물을 그려서 뭐 영화를 뭐 만드는 방향으로 저는 좀 나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이 가즈이라 작품에 대해서 너무 좀 그 혐오감이라고 할까, 너무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이제 그 제 이제 전작에 대해서도 뭐 또 저런 영화를 만들어 이런 이제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는 뭐 영화라는 장르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랑도 비슷하게 그 남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좀 그 비춰지는가, 그 개성이라고 할까, 이런 개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 영화에 이제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원이 다 좋아하고 뭐 영화를 보는 사람 전원이 다 좋아하고 뭐 눈물을 흘리는 영화보다는 찬반이 아주 좀 갈리는 그런 영화들이 저는 좀 영화로서는 좀 풍요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전혀 공감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저 이제 그 아키카즈라는 남자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작품을 본다면은 좀 그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다시 볼 때도 이를테면 이제 캐릭터에 대한 변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입할 수 없는 지점들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끌고 나가는데, 결국 관객한테, 보는 사람한테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작품들 처음부터 우리한테 던져준 어떤 화두, 사랑, 욕망, 그리고 뭐 이를테면 폭력,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객들이 생각하게끔, 혹은 이제 뭐 이를테면 마음으로 다가오게끔 한 정말 뛰어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 마스터 클래스 시간 거의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감독님 소개할 때 간증과도 같은 고백의 시간을 열어준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감독님의 작품들 보면 주인공들이 계속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컬트 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 감독님? それを知らない。 예, 몰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감독님 정말 그 종교적으로 저희가 막 열광하게 만드는 어떤 영화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일단은 마스터 클래스는 이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질문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예. 한번 저희가 오늘 지금 연동해서 지금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요. 예? 질문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처음에 안 계셨나봐요.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연동한 시스템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잠시 혹시 도움을, 지금 이미 질문들이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감독님, 지금 질문이 한 100개 정도 모여졌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한 질문. 選んで3本ぐらいにしてください。 플러스 한 3개 정도를 좀 줄여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한 질문보다 훨씬 더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역시 관객과 감독. 예. 좀 도와주시겠어요? 있습니다. 광고. さっきからだから僕の映画に出てくる人間は汚いとか嫌な人間ばかりだってずっと言われ続けてるような気がして、まずそれが僕としては悲しい。僕は結構自分が作った映画に出てくる人間はみんな好きなので、愛すべき人々だと思って作っているので、多分僕自身が相当ひどい人間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立派なところがほとんどないですし、性格も相当歪んでいるので、僕自身の性格に相当問題があって出てくる人間たちもひどいやつらばっかりなんだと思います。であまりにみんなが好きになってくれないと困るんで、綺麗な音楽とか流してなんとなくごまかして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제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못된 인간들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로서 상당히 좀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예, 제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못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 성격에 좀 기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인격자도 아니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런 성격에 좀 기인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속임이라고 할까요? 좀 트릭을 쓴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あれですよね。長年連れ添った妻も、あと僕を産み育てた親も口を揃えて僕のことを最低の人間だって言いますからね。 저와 이제 오래 함께 산 이제 부인도, 그리고 이제 저를 낳아 기른 부모님도 이구동성으로 넌 최악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질문 좀 약간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学校はだから嫌いですよね。僕は本当になんで映画監督やってるのかも自分で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が、その大人数の中にいるのが嫌なんですよね。つまり一人でいたい人間だし、他の人と同じことをみんなで同時に何かをやるとかいうことが嫌いな人間なんで、実際その同じスタッフと共に大人数で映画を作る作業っていうのも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んですよ。本当は漫画を描いたりとか、なんか個室で自分一人でできる仕事を見つけた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できなかったんで映画作ったり CM 作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だからもう学校は本当に地獄でしたね。教師も嫌いでしたし、周りのクラスの人間たちも嫌いでした。自分自身のことも嫌いでしたね。 그래서
학교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영화 감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인 장소에 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모두와 같이 뭔가를 이제 동시에 하는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랑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도 정말 좋아하지 않고요. 가능하다면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방에 혼자 이렇게 처박혀서 하는 일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처럼 되질 않아서 뭐 영화라든지 이렇게 뭐 CF 작업을 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저에게는 정말 학교는 정말 지옥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싫었고 반 애들도 정말 싫었고 저도 싫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음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음악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음악이 너무 좋다라는 반응들과 함께 영화에 삽입하는 음악은 어떻게? 基本的にはその編集室ですね。編集室で、編集をしながらいろんな音楽をそこにバーンと流してみて、いいってこの感じ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決めるっていう編集室で音楽をどのシーンに入れてどういう感じの音楽にするかっていうことが、多いですね。ただ告白の時だけは劇中に流れるギターのボーンっていう低い、ボリスっていう人間日本のバンドの音ですけどものムードで映画を作りたいっていうのは決めてたので告白の時だけは事前に彼らのだからアルバムの中から何曲か抜き出した曲をもうずっと撮影現場でも低くちょっと流したりとかしながらムードとか俳優さんの芝居のトーンとかも決めていったってそれ以外は全部編集室で編集に合わせて音楽決めていくってことが多いですね。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편집실에서 이렇게 음악을 많이 이렇게 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좀 곡을 이렇게 좀 흘려 보내면서 이 느낌은 여기에 맞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선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편집실에서 이제 고르신다고 보면 되겠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고백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 이제 그 기타 이렇게 좀 그 음악이 흘러나가는데 그 폴리스라는 일본 밴드의 이제 이제 음악을 들어보고서 이 무드로 이 작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작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분들 이제 그 앨범에서 이제 몇 곡 정도로 골라서 이제 그 현장에서도 이제 그 음악을 좀 작게 이렇게 볼륨 작게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제 뭐 연기를 연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선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실에서 이렇게 그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예, 질문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감독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 갈증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남아주세요. 예. 그래서 100개 중에 제가 이제 3개를 선택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선택권을 가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마스터 클래스는 아마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저희가 고백 상영 후에 마스터 클래스를 했지만, 계속해서 상영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 나왔던 불량공주 모모코, 혐오스러운 마츠코, 그리고 갈증, 고백, 파코까지 5편의 상영 모두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なんかすごい真面目な空気で、なおかつ僕だったら多分この会場から10分ぐらいでいなくな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皆さん最後まで行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この映画何本か上映されるらしいですが、僕個人よりは全然映画の方が面白いと思いますから映画を見ていろんな意見を言い合ってください。批判も含めて見ていただいて意見を言っていただくことはすごく嬉しいので、今日は本当に
長い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주 상당히 이제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 마스터 클래스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저라면 아마 10분 정도 되면은 그냥 이 방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그 몇 편의 이제 작품이 상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라는 인간보다는 제 영화들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영화들을 보시고선 많은 의견들을 다 같이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비판도 포함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쁨을 느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 보시고선 같이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